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는 형제이고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태어난 신입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란 말은 이제 낮을 빛내는 사람이란 뜻이고 화살의 신이기도 하고 대장장이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불칸이라고 하고 불카이노가 이제 화산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이제 절름발이인데 이제 절름발이가 된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뭐 설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었다는 설도 있고 또 나중에 후천적으로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헤라가 누가 이제 신 중의 신인 이제 제우스하고 해서 태어난 애가 헤파이스토스인데 절름발을 타니까 화가 나서 너는 내 아이가 아니다 해서 하늘에서 뻥 차서 떨어뜨렸다는 그런 설도 있고 이제 후천성이라는 설은 이제 헤라하고 제우스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헤르메스가 나서 헤라 편을 잡고 드니까 제우스가 화가 나서 발로 찼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절름발이가 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양의 신, 영어로 이제 오션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대양.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는 오케아노스인데 이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의 딸인 테티스가 구합니다. 그래서 해저 동굴에서 9년 동안 기술을 가르쳤고 헤파이스토스가 그 기술로 인해서 아주 멋있는 브로치를 테티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신들 사이에 또 이제 유행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헤라가 그걸 보고 야 이 브로치 어디서 났냐 하니까 내가 키운 헤파이스토스가 해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라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아 내가 잘못했다 생각을 해서 헤파이스토스를 다시 천상으로 불러들여서 올림푸스 12신으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테티스라는 여신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테티스가 누구냐면 영화 트로이 보셨죠? 거기에 영웅이 아킬레우스가 아니었어요? 그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이 테티스입니다. 나중에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테티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이 렘노스 섬이라는 그 근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테티스가 구해서 이제 키워줬죠. 헤파이스토스 아레스는 헤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 다리가 짧은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 신인데 아테나와의 어떤 이야기가 있고 판도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판도라라는 판도라에 얽힌 이야기가 있고 테티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헤파이스토스는 신 중에 가장 얼굴이 못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제우스가 어떻게 엮어줘서 사랑의 여신이자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디테하고 정식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프로디테가 가만히 있을 여신이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파이스토스의 역할은 뭐냐면 원래 제우스의 첫 부인이 테미스라는 여신이었는데 이 테미스하고 제우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제우스를 쫓아낸다는 그런 신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우스는 그게 겁난 거죠. 그래서 테미스가 임신을 하니까 그 속에서 아들이 태어날까봐 테미스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테미스가 만삭이 되니까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릿속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태어날 때니까 제우스의 머리가 아주 깨질 듯이 아프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를 불러서 야,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하니까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깨니까 거기에서 아테나 여신이 창을 들고 나왔다는 그런 제우스 머리에서 나오고 있죠. 제우스 머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 도자기에 새겨진 그림이고 이건 근현대 조각 작품입니다. 그 다음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가 그 무기를 수리하려고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운영하는 대장간에 갔죠. 갔는데 이 아테나를 보는 순간 헤파이스토스가 욕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테나가 끝까지 거절을 하죠. 근데 정력에 못 잊어서 헤파이스토스가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액이 이 아테나의 이 허벅지에 묻었는데 더럽다고 해서 양털로 허벅지를 닦아버리죠, 아테나가.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정액이 있었고 그 정액에서 태어난 아이가 에리크토니우스라고 해서 상반 신은 사람이고 하반 신은 괴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의 에릭이라는 말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양털이라고 그랬잖아요. 양털로 딱딱한 남은 애가 에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테네의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에릭토니우스라는 신전이고, 이 에릭토니우스가 이 아테네의 시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프로라는 말이 있고 에피라는 말이 있어요. 매트라는 말은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수학의 매스매틱스, 수학의 이것은 안다는 그런 뜻인데, 그거를 프로메테우스라는 말은 미리 안다는 거, 선지자 쪽으로 미리미리 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에피메테우스는 지나고 나서야 안다는 뜻입니다. 둘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많은 생명체를 만들어내죠. 물과 흙을 빌려서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다 만들면은 그 동생인 에피메테우스가 각각의 특징을 주는 거예요. 뭐 호랑이에게는 강한 이빨과 발톱을 준다든지, 새에게는 날개를 준다든지, 거북이에는 등껍질을 준다든지, 각각의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장기를 주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이제 에피메테우스가 그동안 너무 많은 재주를 모든 동물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갔죠. 형이 큰일 났다. 이게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무슨 선물 줘야 될 텐데 뭐 줄 게 없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그러면 사람에게는 불을 주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신들이 그에 반대를 하죠. 왜 반대를 하냐면 불이라는 건 너무나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주면 인간들이 오만불손해져서 신들을 모시지 않을 뿐더러 이제 쟤네들 너무 잘 살아도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주장하기는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이 없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추위에도 견딜 수가 없고 이가 약하기 때문에 날골로물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하지만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죠. 하지만 인간을 너무 사랑했던 프로메테우스는 훔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의 모습을 본다 인간을 만드는데 줄 게 없으니까 태양의 신에게 가서 불을 훔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죠. 인간을 주니까 이 불을 갖고 인간은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추위에서도 얼어 죽지가 않고 또 음식을 또 잘 먹을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족도 많이 번성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다른 신들이 걱정했듯이 인간들은 오만불손해지고 신을 모시지 않고 자기네가 잘났다고 계속 하니까 제우스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한테 그거 봐라 해서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주죠. 그래서 코카서스 산이라는 데 데리고 와서 쇠고라고 묶은 다음에 이 독수리를 시켜서 간을 파먹습니다. 근데 결국 독수리를 상징하는 게 뭐죠? 제우스죠. 결국 이제 제우스가 이 프로메테우스를 계속 못 살게 뒀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의사인 입장에서 여기가 쪼인 자리인데 간은 여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죠. 해부학을 좀 알면 조금 더 위로 팠을 텐데. 그래서 코카서스 산맥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이제 코카서스 산맥.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뭐 아제르바이잔이니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 있죠. 자, 그럼 이 인간들이 오만불손해진 인간들을 제우스가 혼을 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혼을 내주려고 하는데 아주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해서 아주 이쁜 여자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는 이쁜 여신들의 형상을 따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드니까 또 남자 신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쁘다고 이것저것 선물 주는데 많은 선물 줍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이제 우아함과 아름다움, 또 아테나는 이제 바느질과 길쌈하는 법, 그다음 헤르메스는 제가 사실 간교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애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애교를 하면 남자를 대부분 넘어가잖아요. 애교와 이제 그의 설득력을 줬고, 그다음 다른 신들이 이제 많은 장식을 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을 판도라라고 합니다. 판이라는 말은 이제 두루두루라는 파노라마, 판을 주고 도라라는 거는 이제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세상의 선물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판도라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는데 이게 무슨 제우스가 인간들의 복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쁜 여자를 하나 만들어줬을 뿐인데, 그러면서 이제 판도라에게 선물을 하나 주면서 이건 내 선물이다 하면서 작은 상자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고 간직만 해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주면서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줬죠.
근데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를 본 순간 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반합니다. 근데 에피메테우스는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자기 형인 프로메테우스가 포카스스로 이제 끌려가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해줍니다. 제우스가 나중에 어떤 여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상자를 줄 건데 그걸 절대 받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아는 사람이잖아요. 겪어봐야 경험으로만 아는 사람이지 미리 그런 조언을 듣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에 반한 나머지 이쁜 여자하고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계속 쭉 살다 보면 그건 지루함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행복이라는 건 맨날 며칠 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분이든지 몇 초만 가는 게 행복이고 나머지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날을 꾸준히 보냈다는 것은 지루한 날을 보냈다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여인네가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우스 신이 준 게 뭐 있다는데 그거 뭘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 해서 이제 열어봤죠. 살짝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래서 열어보는 순간 상자에서 인간에게 괴로운 고통이라든지 재앙, 질병, 전쟁, 인간의 모든 나쁜 것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라서 상자를 딱 덮습니다. 그래서 덮었지만 인간의 고통스러운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인간들이 전쟁에서 스스로 싸워서 죽기도 하고 질병에서 걸려 죽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고 등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제우스의 복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상자 속에 남은 게 바로 희망이 남았다고.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그런 걸 상징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하고 연관된 게 이 판도라라는 여인을 만들었고 이제 그게 인볼브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다음 헤파이스토스와 연관된 게 이제 트로이 전쟁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트로이 전쟁편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야기하자면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쳐들어갔는데 트로이의 본래 성은 점령하지 못하고 주변만 점령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 2명을 잡았어요. 크리세이스라는 여인과 브리세이스라는 여인을 잡았습니다. 트로이 영화 본 분들은 거기에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브리세이스라는 여인을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크리세이스가 더 이뻤는지 크리세이스는 그리스군의 왕인 아가멤논이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브리세이스는 아킬레우스가 차지를 합니다. 근데 크리세이스는 어떤 여자냐면 크리세스라는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그 크리세스라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폴론 신을 모시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크리세스는 자기 딸이 이제 저기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론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 딸을 살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저쪽 그리스군에 벌을 내려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제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크리세스가 기도를 드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아폴론 신이 하늘에서 화살을 쏩니다. 이건 무슨 화살이냐면 질병의 화살이에요. 질병의 화살을 쏘니까 그리스군들이 병에 걸려서 죽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병사들이 자꾸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왕인 아가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병사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할 수 없이 이 크리세이스를 풀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크리세이스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데 이 전쟁터에서 여자가 없으면 또 심심하다고 이제 아가멤논이 이 숙적인 이 아킬레우스에 가 있는 브리세이스라는 여자를 뺏어옵니다. 그래서 이 호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가멤논이 되고 이 뒤돌아보는 여인은 브리세이스가 되고 이거 나 안 볼란다. 요새 그 개콘에 나오는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아킬레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브리세이스를 강제로 뺏어갑니다. 이때부터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이때부터 펼쳐지는 이야기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화가 났죠. 그래서 아가멤논을 찾아가서 엄청 대듭니다.
뭐 별의별 욕을 다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네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트로이하고 이제 싸움 안 나갈란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난 철군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리스군은 트로이하고 싸울 때 계속 지는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유명한 장군인데 계속 지기만 하니까 그걸 참다가 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킬레우스의 사촌이자 이제 친구인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이제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자기가 아킬레우스인 척해서 전투에 나가죠. 그러니까 다른 군사들이 보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킬레우스가 이제 마음 고쳐먹고 싸움 나간 거에 막 우르르 이제 싸움에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투에서 이기다가 이 트로이의 명장인 헥토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헥토르가 나타나서 헥토르하고 파트로클로스하고 싸움이 있죠.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이 파트로클로스는 헥토르의 그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죽죠. 죽으니까 그 죽은 파트로클로스를 붙잡고 아킬레우스가 이제 슬퍼합니다. 그리고 파트로클로스의 그 보복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다시 싸움에 나갑니다. 그럼 그 영화에서 보면 무슨 큰 재단 위에 같은데 혼자 아킬레우스가 혼자 올라가서 이제 무슨 맹세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나가려고 하니까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린 테티스라는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싸움에 나간다고 하면 좋아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테티스가 이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창도 뚫을 수 있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 달라. 제가 말 잘했나요? 이 말이 헷갈리는 말입니다.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대장장이 신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싸움에 나가는 이 아킬레우스에게 줍니다. 이때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또 이 테티스가 처음에 이 대장장이 신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구해주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대장장이 기술을 가르친 사람도 이 테티스입니다. 그다음 헤파이스토스의 본부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근데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딴 신이라든지 딴 남자를 만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이제 밖에서 딴 신들만 만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트로이 전쟁 마지막에 오면 이제 어떤 젊은이가 노인네를 업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파리스가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은 파리스가 그 젊은 남자의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아이네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로이를 빠져나가죠. 근데 이 아이네아스는 누구냐 하면 이 아프로디테가 이 앙키세스라는 그 트로이의 왕자하고 사랑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 아이네아스입니다. 근데 여신을 사랑하면 그 남자는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됐죠. 또 남신을 사랑하면 그 여인은 불행해집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의 한 테마죠. 그래서 어쨌건 이 정부인 앙키세스는 이렇게 됐지만 이 아들이 아이네아스는 이 트로이 전쟁 때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막 싸우는데 이 헤파이스토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나가니까 이제 그런 창과 방패를 만들어라. 그 정부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한테 주기 위해서 본 남편한테 그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일을 시킵니다. 하여튼 그런 장면이죠. 아이네아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에 끝나면 이 아이네아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이가 트로이예요.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북아프리카로 갔다가 거기에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손이 나중에 십몇 대가 내리고 하면 거기에서 이 로마의 시조인 로물루스가 이제 태어난다. 이렇게 신화를 통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로마가 자리를 잡고 나서 거기에는 작가들이 소설가들이 아니면 뭐 신에 충성하는 어떤 시인들이 그런 스토리를 다 엮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저기 조선 시대에 보면 뭐 이성계가 뭐 사대주가 어쩌고저쩌고 뭐 구릉이나 산이 좀 막 그런 데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다 이런 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볼 수가 있어요. 트로이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로마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가 순환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철학을 보여주는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 아프로디테와 이제 아레스가 이제 또 유명한 얘기인데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가 이제 본 남편과 부인이 되는데 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레스는 무슨 신이죠?